니네 내 아들을 죽이려고 헌장을 했구나! 새엄마 박미자에게 희망의 머리채가 잡히고 그녀의 몸이 병원 복도의 차가운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몰려와 박미자를 거칠게 떼어냈어요. 그 사이로 백발의 노신사 태상그룹 강태산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희망에게 천천히 다가와 이름을 확인하더니 놀랍게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희망은 어쩌다 재벌 회장 앞에서 절을 받는 은인이 된 걸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행운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희망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냉랭한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새엄마 박미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희망을 바라보고 있었죠. 희망아, 앉아.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희망은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소파 끝에 앉았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지원이가, 박미자가 입을 열었어요. 만성 신부전이래. 신장 이식이 필요하대. 희망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뭐라고요?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가족 중에 이식해줄 사람이 필요하대. 박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원이, 16살 남동생. 비록 엄마가 달랐지만 희망에게도 소중한 동생이었어요. 지원이는, 괜찮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 내일 우리 검사 받으러 가야 돼. 박미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 서태섭이 집에 들어왔어요. 희망아. 아빠가 희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희망은 책상에 앉아 있다가 재빨리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아빠. 아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며칠째 연구소에서 밤을 새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지원이 이야기 들었어.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빠가 희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응. 연구소 일이 좀 바쁘긴 한데. 지원이가 더 중요하지. 아빠는 희망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불안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아빠는 다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희망이 물었어요. 연구소에 급한 일이 있어서 곧 돌아올게. 아빠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덜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그게 아빠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망이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박미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출근 안 했다고요? 희망은 급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박미자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돌아봤어요. 내 아빠가 안 들어왔어. 연구소에도 출근 안 했대. 희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 박미자가 비웃었어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남편이 사라졌다고? 말이 돼? 그 남자가 도망간 거야. 책임지기 싫어서. 아니에요.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희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닥쳐. 내가 내 아빠를 뭘 안다고. 박미자가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희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일단 박미자와 희망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희망은 검사실로 들어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적합하다면 내가 지원이에게 이식해줘야겠어. 동생을 살려야 했어요. 아빠가 없는 지금 희망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체열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피가 투명한 튜브를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가 말했어요.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옵니다. 사흘. 그 사흘 동안 희망의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박미자는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연구소, 경찰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희망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희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는 아빠의 어머니였습니다. 70살이 넘은 할머니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죠. 희망아, 내 아빠. 연락됐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희망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박미자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섭이가 연락이 안 된다고 들었어.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박미자가 소리쳤어요. 지원이가 아픈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거라고요. 무책임한 인간이에요. 뭐라고?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할머니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할머니. 희망이 재빨리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무게가 희망의 팔로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희망이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119, 119요. 희망이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응급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심장 판막 협착증이 악화됐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희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박미자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몇 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알겠어요. 박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망과 박미자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미자 씨 그리고 서희망 양. 두 분 다 지원군과 적합합니다. 희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박미자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박미자가 희망의 팔을 낚아챘어요. 엄마. 희망이 놀라 박미자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희망아. 네. 내가 지원이한테 신장 줘. 희망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내가 주라고. 나는 못해. 박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닥쳐.
박미자가 희망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어 아팠어요. 내 아빠가 사라져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어.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 저는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럼 됐네. 박미자가 희망의 팔을 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덧붙였어요. 내가 지원이한테 이식해. 그럼 내가 내 할머니 수술시켜줄게. 희망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 심장 수술비 내가 내줄게. 대신 넌 지원이 살려. 박미자가 비웃었어요. 공평한 거래 아니야? 희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를 볼모로 잡다니. 하지만 넌 아직 미성년자잖아. 절차가 복잡해. 박미자가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6개월 후면 내가 19이지? 성인 되면 그때 하자. 자발적 기증으로. 희망은 박미자를 바라봤어요. 엄마라고 불렀던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살려야 했어요. 희망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박미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착하네. 역시 내 딸이야. 그 말이 희망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희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6개월. 6개월만 버티면 돼요. 그럼 지원이도 살리고 할머니도 살릴 수 있어요. 희망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희망은 몰랐어요.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6개월을,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충격적인 진실을. 그날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희망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요. 희망이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편의점 앞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상그룹 연구원 서태섭 씨 실종, 신약 정보 유출 혐의. 희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TV 화면에는 아빠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서태섭 씨는 완성 직전이던 신약 조제법 데이터와 함께 행방을 감췄습니다. 태상그룹 측은 산업 스파이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희망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보도블록 위에 울렸어요. 아니야. 희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 없었어요. 절대로. 아빠는 태상그룹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연구원이었습니다. 신약 개발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회사를 배신한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희망은 가방을 집어들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엄마, 뉴스 봤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박미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아빠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자라니. 박미자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뭔가. 닥쳐. 박미자가 희망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혐의자면 범죄자나 마찬가지야. 회사 정보 챙겨서 도망간 거라고. 아니에요. 그럼 왜 연락도 안 되고 회사도 안 나가? 왜 신약 개발이 중단됐어? 박미자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희망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 벽에 부딪혔어요. 쾅! 리모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희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희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빠 서재.
아빠가 정말 정보를 빼돌렸다면 그 흔적이 서재에 있을 거예요. 아니,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서재에 아빠의 비밀을 풀 열쇠가 있다는 걸. 희망은 계단을 올라가려 했어요. 어디가? 박미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화장실이요. 희망이 거짓말을 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지나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 끝 아빠의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희망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를 살폈어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빠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희망은 재빨리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아빠의 비밀을 풀 열쇠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노트북 안에 아빠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숨겨야 해. 빨리. 희망은 노트북을 품에 안고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박미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은 숨을 죽이고 부엌 쪽으로 돌아 뒷문으로 향했어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희망의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뒷마당 구석, 장독대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낡은 함석 상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김장 도구를 넣어두던 곳이었어요. 함석 상자를 열었어요. 덜컥 녹슨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노트북을 넣은 비닐봉지를 상자 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휴! 희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왔어요. 뒷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거실을 지나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박미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희망아. 네. 저녁 준비해. 박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네. 희망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희망은 계속 뒷마당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무사할까? 혹시 비라도 오면 어쩌지? 저녁 식사 후 희망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랑. 희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자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누구세요? 박미자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박미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어요. 딸랑, 딸랑, 딸랑. 박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야, 이거. 박미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쾅! 문이 거칠게 밀려 열렸어요. 박미자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넷이 현관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뭐야? 당신들 누구야? 박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 안으로 들어와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희망은 부엌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층? 사내 하나가 짧게 말했어요. 2명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구두굽이 계단을 찍으며 울렸어요. 나머지 2명은 거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요. 박미자가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소파 쿠션을 들어 올리고 서랍을 열고
장식장을 뒤졌습니다. 2층에서는 더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쾅, 쿵, 우르르. 뭔가를 뒤지는 소리, 서랍을 여는 소리, 책을 바닥에 내던지는 소리. 희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어요. 노트북은 못 찾을 거야. 저기 없으니까. 30분쯤 지났을까요? 사내들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서재에 있던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없어. 한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노트북은? 없어. 집 안 다 뒤졌는데 없어.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보고하자. 사내들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박미자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희망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희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쑥대밭이었어요. 책장은 비어 있었고 책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서류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액자는 벽에서 떨어져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이 개자식들. 박미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희망의 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옷장이 열려 있고 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도 뒤집혀 있었어요. 노트북을 찾았던 거야. 박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길래. 희망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희망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망아. 박미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희망이 눈을 떴어요. 빨리 일어나서 아침 차려. 희망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준비를 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늦었잖아. 박미자가 식탁에 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희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렸어요.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박미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내 아빠가 범죄 혐의자인데 무슨 얼굴로 학교를 가? 박미자가 비웃었어요. 집에서 일이나 해. 내 아빠가 우리 집안 망쳐놨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희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낮에는 온갖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박미자는 계속 희망을 부려먹었습니다. 여기 먼지 남았어. 다시 해. 국이 짜. 다시 끓여. 빨래 개는 것도 제대로 못해? 희망의 손은 거칠어졌어요. 찬물에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며 손등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참았어요. 할머니를 살려야 해. 지원이도 살려야 해. 6개월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희망은 모두가 잠든 후 조용히 뒷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장독대 뒤편 함석 상자를 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노트북을 꺼냈어요. 방으로 돌아와 커튼을 꼭 닫고 작은 스탠드만 켰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희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제가 진실을 밝혀낼게요. 희망은 아빠의 연구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화학식과 그래프, 실험 데이터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희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이 신약을 위해 10년을 바쳤어요.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이걸 훔쳐서 도망쳤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었어요. 희망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일지,
데이터 분석, 임상 결과. 희망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아빠를 닮아 천재였던 희망은 화학과 생물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경시대회에서 매번 1등을 했고 대학 교수들도 희망의 실력을 인정했었죠. 하지만 아빠가 사라진 후 학교도 그만뒀어요. 박미자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희망은 파일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췄어요. 이게 희망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신약의 핵심 물질 합성 과정. 거기에 오류가 있었어요. 여기서 막혔구나. 희망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이 부분을 풀지 못하고 계속 실험을 반복했던 거예요. 데이터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희망은 노트를 꺼내 계산을 시작했어요. 분자 구조를 그려보고 화학 반응식을 적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만약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희망이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학식을 수정하고 반응 온도를 조절했어요. 그리고 맞아. 희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류를 찾았어요. 아빠가 사용한 촉매 비율이 잘못됐던 거였습니다. 온도와 압력 조건도 조금 달라야 했어요. 희망은 미친 듯이 계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검증했어요. 틀림없었어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희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화학식, 정확한 비율, 최적의 반응 조건,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저장했어요. 딸깍, 완성됐습니다. 아빠가 10년 동안 매달렸던 신약이 희망의 손에서 완성된 거예요. 희망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아빠, 해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희망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아빠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했어요. 그리고 이 신약을 세상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희망은 아빠의 메일함을 열었어요. 수많은 이메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희망은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강태산. 화면에 강태산 회장의 이름이 보였어요. 태산그룹 회장. 아빠의 상사였던 사람. 희망은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서 박사, 신약 개발 진행 상황 보고 부탁합니다. 강태산. 아빠와 회장이 직접 주고받던 메일이었어요. 희망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보내면, 이 완성된 신약을 회장에게 보내면 아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희망은 새 메일 작성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희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강태산 회장님께, 저는 서태섭 박사의 딸 서희망입니다. 아빠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아빠가 10년 동안 연구하신 신약을 완성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 신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서희망. 희망은 완성된 조제법 파일을 첨부했어요. 그리고 발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보내면 달라질까? 희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휙. 메일이 전송됐습니다. 희망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빠, 제가 했어요. 밤마다 희망은 노트북을 꺼내 아빠의 연구 파일을 읽었습니다. 아빠를 그리워하며 아빠의 결백을 믿으며
희망이 메일을 보낸 날, 서울 강남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 백발의 노신사 강태산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지쳐 있었어요. 회장님, 식사하셔야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됐네. 식욕이 없어. 강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그의 아내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의사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아내의 병은 악화일로였죠. 강 회장은 평생 재벌로 살며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명만은 살 수 없었어요. 회장님, 메일 확인하셨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무슨 메일? 개인 메일함에 이상한 메일이 왔다고 IT팀에서 보고했습니다. 이상한 메일? 강 회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와 회장 앞에 놨습니다. 강 회장은 메일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서희망. 발신자 이름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약 조제법 완성본.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열었어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태섭 박사의 딸. 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화학식과 데이터가 펼쳐졌어요. 강 회장은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제약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소장을 당장 불러. 네, 회장님.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태산그룹 신약개발연구소 소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이거 봐. 강 회장이 노트북을 돌려 보였어요. 소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서 박사가 연구하던 완성됐어? 잠깐만요. 소장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뭐라고? 서 박사가 못 풀었던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이대로 합성하면 신약이 완성됩니다. 강 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만들어. 네. 하지만 임상 실험이 내 아내한테 쓸 거야. 당장 만들라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장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불치병이야. 더 이상 쓸 약도 없대. 이거라도 써봐야지. 하지만 부작용이. 상관없어. 이대로 있어도 죽어. 만들어. 강 회장이 소리쳤어요. 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부터 연구소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총출동해 신약을 합성하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신약이 완성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 강 회장은 그걸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아내는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여보. 강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가늘었어요. 의사가 신약을 주사기에 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약이라. 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주사기를 아내의 팔에 찔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들어갔어요. 강 회장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 되던 날, 회장님, 의사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기적입니다. 병세가 멈췄어요. 일주일 후, 강 회장의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아내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강 회장은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살았어. 당신이 살았어. 더 이상 쓸 약이 없던 불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강 회장은 회장실로 돌아와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메일 보낸 사람을 찾아. 네. 누구 말씀이십니까? 서희망, 서태섭 박사의 딸.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은인을 찾아야 해. 당장?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희망.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꼭 찾을 거야. 그리고 은혜를 갚을 거야.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은 희망에게 끝없는 지옥이었어요. 박미자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희망의 손은 거칠어져 갈라지고 튀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버텼어요. 할머니를 살려야 해. 지원이도 살려야 해. 그 생각 하나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희망은 성인이 됐어요. 이제 됐네. 박미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박미자는 희망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앞에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여기 사인해. 희망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자발적 신장 기증 동의서. 할머니 생각해. 박미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지원이 살리면 할머니 수술비 내준다고 했지? 약속 지켜. 희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했어요. 희망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이름을 적었어요. 사인했습니다. 박미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착하네. 며칠 후 모든 절차가 시작됐어요. 조직 적합성 검사, 심리 상담, 추가 서류 작성. 희망은 박미자의 감시 아래 모든 걸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희망은 기증자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같은 병원이었어요. 지원이가 입원해 있고 예전에 조직 검사를 받았던 그 병원. 주치의가 희망을 맞이했어요. 희망 양 수술 날짜는 일주일 후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희망은 병실로 안내됐어요. 사인실이었습니다. 하얀 침대, 하얀 벽, 소독약 냄새. 희망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할머니가 쓰러져 이 병원에 실려왔었죠.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할머니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박미자는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냈어요. 내 할머니 생각할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희망은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수술은 잘 받으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시겠지? 희망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자는 지원이를 보러 간다며 병원을 나갔어요. 희망은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희망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찾아봐야겠어. 복도로 나왔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습니다. 희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젊은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 할머니가 전에 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희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켰어요. 희망이 할머니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검색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환자분이시죠? 네. 원무과로 가보세요. 1층에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아졌어요. 희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원무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중년의 여직원이 물었어요. 제 할머니가 전에 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어떻게 되셨는지. 희망이 다시 할머니 이름을 말했습니다. 여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어요. 환자분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희망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심장 수술이 필요하셨는데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희망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보호자가 누구죠? 박미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미자, 새엄마, 서류, 볼 수 있을까요? 희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만요. 여직원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희망에게 건넸어요. 희망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호자 수술 거부 및 치료 포기 동의서. 그 아래 박미자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희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병동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을 지켰던 간호사분이 계실 거예요. 희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계셨던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에 50대쯤 되어 보이는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희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 할머니가 3개월 전에 여기 계셨는데요. 희망이 할머니 이름을 말했어요.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녀분이시군요. 간호사가 일어났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손녀분 이름을 부르셨어요. 희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이걸 쥐고 계셨어요.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희망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께 선물하셨던 시계. 할머니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시계. 희망은 시계를 꺼내 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할머니, 희망이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떨리며 울었어요. 간호사가 희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편안히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손녀분 생각하시면서요. 희망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개월 전에. 그동안 박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숨기고 희망을 속이고 계속 부려먹었던 거예요. 할머니 생각해. 박미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박미자는 수술을 거부했는데, 할머니를 죽게 내버려뒀는데, 할머니, 희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망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목시계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간호사가 희망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희망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동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박미자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박미자가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희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박미자를 바라봤어요. 차갑게 박미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래? 아줌마. 희망이 입을 열었어요. 박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줌마라고 했어요. 희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미자가 일어섰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죠? 희망이 말했습니다. 박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개월 전에 아줌마가 수술 거부하고 치료폭이 서명해서 그건 저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를 죽게 내버려 두고 저를 협박했어요. 희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식 안 해요. 뭐? 박미자가 소리쳤어요. 이식 안 한다고요. 저 안 해요. 희망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미자가 희망의 팔을 잡았어요. 나요. 희망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박미자가 비틀거렸어요. 희망은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년아, 어디가? 박미자가 뒤쫓아왔어요. 복도. 희망이 걷고 있었습니다. 박미자가 뒤에서 희망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으악! 희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니년이. 박미자가 희망의 머리를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쾅! 희망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환장을 했구나. 박미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희망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 희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로 백발의 노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산 회장. 희망의 눈이 커졌어요. 경호원들이 박미자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뭐야? 나. 박미자가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박미자를 복도 저편으로 끌고 갔어요. 강 회장이 희망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희망 양? 강 회장이 물었어요. 희망은 떨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강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강 회장은 희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태산그룹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은 절을 올렸어요.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은 말을 잃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멈춰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는 희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아빠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었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 박사님은 누명을 쓰셨어요. 제가 꼭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말요? 네. 약속합니다. 강 회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희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희망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때 박미자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저 애는 제 딸이에요. 제 딸. 박미자가 소리쳤어요. 내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희망이 박미자를 돌아봤습니다. 아니에요. 희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전 이미 성인이에요. 이제 모든 건 제가 선택해요. 희망이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 데려가 주세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습니다. 안 돼. 희망아, 네 동생을 죽일 셈이니. 박미자가 희망을 붙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어요. 아줌마가 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희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과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는 검은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호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희망은 차에 탔어요. 강 회장도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희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주머니 속 할머니의 손목 시계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희망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가슴 한편은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지옥에서 벗어난 거예요. 차는 서울 한남동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보였어요. 그 안으로 거대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문이 열렸어요. 차가 들어섰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 잘 다듬어진 나무들. 희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기가 강 회장님 댁이구나. 차가 현관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희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로 보이는 노신사가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집사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이 희망을 돌아봤어요. 들어가자. 희망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 회장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어요.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희망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아, 앉아. 강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희망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강 회장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희망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희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한 여인을 부축하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인. 강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희망이구나. 부인이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희망은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앉아. 편하게 앉아. 부인이 희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희망아. 나를 살려줘서.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뭘? 희망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더 이상 쓸 약이 없었는데 내가 완성해준 신약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단다. 부인이 희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희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그냥 아빠를 믿었을 뿐이에요. 강 회장이 희망 앞에 앉았습니다. 희망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희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사라진 일, 박미자가 할머니를 볼모로 잡아 협박했던 일, 온갖 집안일과 구박을 견뎌야 했던 일, 그리고 오늘 할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일, 박미자가 수술을 거부하고 치료 포기 서명을 했다는 걸. 희망이 이야기하는 동안 강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부인도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희망이 말을 마쳤어요. 강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박미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여보, 부인이 강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강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바라봤어요. 희망아, 이제 괜찮아. 여기서 편히 지내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 거야. 강 회장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강 회장이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아. 강 회장이 다시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내 법적 후견인이 되어주고 싶구나. 희망의 눈이 커졌어요. 후견인이요? 그래. 내 아버지를 찾을 때까지, 아니 찾은 후에도 내가 원한다면 우리가 너를 보호하고 싶어. 부인이 희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딸처럼 지내자. 희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내가 우리 생명의 은인인데. 강 회장이 희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희망이 울먹였습니다. 부인이 희망을 안아줬어요. 울지 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희망은 저택의 객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푹신한 침대, 깨끗한 시트, 따뜻한 조명. 오랜만에 편안한 곳이었어요. 희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손목시계를 꺼냈어요.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조금 평온했어요. 한편 병원. 박미자는 희망의 병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침대를 바라봤어요. 이 미친년이. 박미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박미자 씨, 네. 지원군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치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빨리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박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기증자가 박미자 씨가 적합하시잖아요. 주치의가 말했어요. 검사 결과 박미자 씨도 지원군과 조직이 맞습니다. 박미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안 돼요. 뭐라고요? 제 몸에 칼을 댈 순 없어요. 박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주치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지원군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박미자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전화기를 꺼냈어요. 희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받지 않았어요. 2년이 박미자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현관에 검은 세단 2대가 섰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변호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병원 안으로 들어와 박미자를 찾았습니다. 박미자 씨? 한 변호사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박미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태상그룹 법무팀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박미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소장, 아동학대, 강요, 보호자 유기치사 혐의. 박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예요 이게? 강태산 회장님께서 서희망 양의 법정 후견인으로서 고소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할머니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미성년자였던 희망 양을 학대하고 강제로 신장 이식을 시키려 한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그건 박미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조사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들이 돌아섰어요. 박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흘 후 박미자는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법무팀은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병원의 치료 포기 동의서, 희망을 학대했던 이웃들의 증언, 강제로 신장 기증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정황,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자는 구속됐어요. 유치장 철창 안, 박미자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박미자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택? 희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부인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아, 부인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렴. 여기가 내 집이야. 희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강 회장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희망아, 네, 회장님. 박미자가 구속됐어. 강 회장이 말했어요. 희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잠시 멈췄어요. 내 아버지를 찾고 있어. 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꼭 찾아낼 거야. 희망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약속할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희망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희망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희망은 강 회장과 부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희망이 입을 열었어요. 저, 지원이한테 신장 이식해주고 싶어요. 강 회장과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희망아, 부인이 희망의 손을 잡았어요. 박미자가 그렇게 했는데도 지원이는 잘못이 없어요. 희망이 말했습니다. 그냥 제 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희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원이를 그냥 죽게 둘 순 없어요.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희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회장이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할게. 강 회장이 말했어요. 일주일 후, 희망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장, 차가운 조명, 소독약 냄새.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희망 양 긴장 풀고 편하게 누워 있어요. 마취과 의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숨 쉬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희망의 눈이 감겼습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서태섭 박사를 찾았습니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라이벌 제약사 지하시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측 조사팀이 확보했습니다. 당장 데려와. 네, 회장님. 이미 이동 중입니다. 2시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수척하게 야윈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태섭이었어요. 서 박사님, 강 회장이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서태섭의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어요. 괜찮으십니까? 제 딸이, 희망이가, 서태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정말입니까? 서태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강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희망 양이 지금 수술 중입니다. 수술? 동생 지원 군에게 신장을 기증하고 있어요. 서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희망 양이 원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강 회장이 말했어요. 서태섭이 주저앉았습니다. 희망이가, 내 딸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강 회장이 물었어요. 서태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납치당한 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강 회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자가 할머니를 볼모로 희망을 협박한 일, 할머니가 박미자의 치료 포기로 돌아가신 일, 희망이 온갖 학대를 견뎌낸 일, 서태섭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서태섭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3개월 전에요.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미자가, 그 여자가, 서태섭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당장 데려다 주십시오. 서태섭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구치소, 면회실. 서태섭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미자가 들어왔어요. 죄수복을 입은 박미자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서태섭을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박미자가 앉았습니다. 서태섭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박미자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이야? 서태섭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내 딸까지 이용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서태섭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내 어머니가 뭘 잘못했어? 희망이가 뭘 잘못했어? 지원이를 살려야 했잖아. 박미자도 소리쳤어요. 그럼 내 몸을 희생해? 난 싫었어. 그래서 18살 아이를 학대하고 내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뒀어? 서태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은 죽어서도 절대 용서 못해. 서태섭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일어나려는데 박미자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당신도 잘못했잖아. 당신이 사라져서 이렇게 된 거야. 서태섭이 돌아봤습니다. 난 납치당했어. 라이벌 회사에. 박미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신약 정보를 빼돌린 게 아니야. 강제로 끌려간 거였어. 서태섭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희망이한테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못했어. 감금당했다고. 서태섭이 소리쳤습니다. 어쨌든 당신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어. 박미자가 울먹였어요. 서태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어요. 박미자는 유리창 너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태섭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 희망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희망이 신음했습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어요. 희망아.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망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희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희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희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빠, 괜찮아요. 희망이 울먹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희망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원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밀어주고 있었어요. 누나. 지원이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지원아.
희망이 미소를 지었어요. 지원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안 돼, 지원아. 아직 움직이면. 아빠가 말렸지만 지원은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희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엄마가 누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원아, 할머니도 엄마가. 지원이 울먹였습니다. 그런데도 누나는 나를 살려줬어. 정말 미안해. 고마워. 지원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일어나, 지원아. 희망이 손을 뻗었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니까. 희망이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자. 희망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지원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안았어요. 그래,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 고통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거예요. 한 달 후, 희망은 퇴원했습니다. 아빠가 마련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거실, 희망, 아빠, 지원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강 회장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서 박사님, 강 회장이 아빠를 바라봤어요. 다시 연구소로 복귀해 주십시오. 박사님의 자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희망 양이 완성해준 신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사님과 희망 양 덕분이에요. 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희망 양. 강 회장이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네, 회장님. 대학 진학 준비 도와줄게. 원하는 거 있니? 저는 희망이 잠시 생각했어요. 약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아빠가 희망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희망아. 잘 될 거야. 부인이 희망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다 도와줄게. 희망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빠, 지원이, 강 회장 부부. 이제 희망에게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진짜 가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내 아내를 살렸잖니. 부인도 희망을 안아줬어요. 이제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할머니의 손목 시계를 꺼내봤어요. 손목에 찼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희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희망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지원이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진정한 평화와 행복 속에서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모두 행복하세요.